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오메가3를 왜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그리고 고른다면 어떤 걸 보고 고르면 될까요? 오메가3가 그냥 이거에 좋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어디에 작용해서 좋은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먹으면 피가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정보를 가진 영상이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5000mg 이상의 엄청 많은 오메가3를 드셔야 그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혈우병이나 혈소판 감소증 같은 병 때문에 출혈 위험이 높으신 분, 혈액응고 억제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걸 복용하시는 경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저혈압, 출혈이 있는 수술을 앞두신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드실 때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 합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것으로 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요즘은 식사 형태가 서구화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비중이 커지면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더 오메가3를 별도로 영양제 같은 걸로 드시는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둘째,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EPA와 DHA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인데요. 오메가3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오메가3 인덱스, 적혈구막의 지방산 중에서 EPA와 DHA 합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일반적으로 8에서 11%가 이상적인 범위이며 이보다 낮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EPA 플러스 DHA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으며 혈중 오메가3 지수가 높은 사람은 심장마비, 뇌졸중, 돌연사 등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수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더 뚜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지방은 크게 인지질,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인지질과 자유지방산의 DHA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인데 인지기능 향상,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지방산과 염증 과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기전과 잠재적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증의 기전은 이렇습니다.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면 PLA2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PLA2 효소가 활성화되면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방출되고 에이코사이드라는 염증 촉진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논문에도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세포막의 EPA나 DHA 비율이 증가하면서 아라키돈산의 비율이 감소하고 에이코사이드 생성 패턴이 바뀌어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에이코사이드는 종류가 있는데 논문에서는 급성 염증에 중요한 PGE2와 급성 염증 이후에도 염증 반응을 장시간 지속시키고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하는 LTB4가 나옵니다. 염증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고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메가3 영양제 같은 걸 드시는 건 내 몸의 아리키돈산이 적당히 일을 하라고 EPA와 DHA를 채워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건선 등 만성 염증성 질환에서도 이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라키돈산도 나쁜 놈, 여기서 나오는 에이코사이드도 나쁜 놈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라키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키돈산은 필수 지방산이고요.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활성산소가 나와야 나쁜 애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적당해야 좋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DHA는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안구 건조증이나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태아 발달입니다.
임신 중에 임산부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은 태아의 뇌 발달이나 시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뇌의 상당 부분을 DHA가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구성 성분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당연히 좋겠죠. 임산부의 DHA 섭취는 조산 위험 감소, 신생아의 인지기능 향상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부 건강, 중성지방을 줄여주니까 지방간이 감소해서 간 건강에도 좋고 EPA가 항울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뇌세포막 구성이나 신경 전달 기능을 향상시키고 세로토닌 기능을 강화해주며 사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울 증상이 심화될 수 있는데 오메가3가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우울증이나 불안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메가3를 거의 만병통치약 비슷하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근거가 없다면 좀 설레발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메가3는 다양한 건강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탄탄하고 많은 긍정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고르실 때 도움되실 만한 정보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형태가 있는데 만들어진 시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TG, EE, RTG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에서 오메가3를 추출했다면 추출 후에 순도를 높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품이 EE 형태로 변환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 상태인 TG 형태가 깨지고 EPA나 DHA가 에탄올과 결합하여 EE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EE 형태는 순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체내 흡수율이 TG보다 낮습니다. 더 높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EE 형태에서 다시 TG 형태로 재공정을 하는 것이 바로 RTG 공법인 것입니다. 예전에 EE형은 위장에서 녹아버려 생선 내음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RTG형은 위장을 통과해서 장에서 녹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근데 RTG 공법을 썼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은 제품인 건 아니고요. 원료, 제조 공정, 순도 등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정어리, 멸치, 고등어 같은 원료가 EPA, DHA 함량이 높고 얘네가 먹이사슬 하위 어종이기 때문에 중금속 축적 위험이 낮아 소비자 안전에도 좋습니다. EPA와 DHA 합산 비율이 80% 이상인 제품을 고품질 제품으로 보며 RTG 공법 자체만으로 불순물이 완벽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공정이 필요합니다. 초임계 추출, 분자 증류, 냉압착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최소화된 제품이 당연히 좋습니다. 오메가3의 순도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50% 미만은 저순도, 50에서 70%는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수준이고 70에서 85%는 고순도 제품, 85% 이상은 프리미엄급 초고순도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에는 대부분 비타민 E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세포막 보호, 면역력 강화, 피부 등에 좋으며 대표적으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가 잘 되는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이 비타민 E가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제품에는 비타민 E가 기본적으로 함유됩니다. 또 눈여겨볼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C의 무려 6000배, 비타민 E의 약 500배, 베타카로틴의 약 40배에 달합니다. 오메가3와 함께 먹는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메가3가 항염작용을 할 때 그걸 더 보강해주기도 하고 오메가3가 중성지방 감소와 혈관 확장, 혈압 조절에 효과적일 때 아스타잔틴은 혈관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며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신경세포막을 채워주고 있을 때 아스타잔틴은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할 수 있어서 신경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고요. 산소 소모가 많은 우리의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이 아스타잔틴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큰 도움을 주며 적혈구의 유연성을 높여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해 뇌졸중, 뇌혈관 질환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을 촉진해서 뇌조직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타잔틴 또한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의 DHA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보습력을 높이고
아스타잔틴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두 성분의 복합작용으로 주름 개선, 피부 탄력 유지 등의 미용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만약 아스타잔틴만 먹는다고 해도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얘네는 파트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아스타잔틴이라는 이름보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라고 써놓습니다.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가 풀네임인데요. 담수에서 서식하는 미세 조류인데 강한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방어 기제로 고농도의 아스타잔틴을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합니다. 인체는 아스타잔틴을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먹는 것으로서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연어 속살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예쁜 주황빛이죠? 새우도 주황이나 붉은색 줄무늬가 있는데 이 붉은색을 띠게 해주는 색소가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양식 연어는 속살이 원래 하얀색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바다와 강을 넘나들며 크릴 새우를 포함한 여러 먹이를 풍부하게 먹습니다. 그에 반해 양식 연어가 먹는 사료에는 아스타잔틴이 없기 때문에 합성 아스타잔틴을 섞어주거나 위에 말씀드린 헤마토코쿠스 미세조류를 풀기도 하며 크릴, 새우껍질, 갑각류 부산물 등을 섞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 연어도 아스타잔틴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색이 주황색이 되는 것입니다. 연어나 게, 새우 등을 드시게 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함량이 낮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작은 기대와 맛으로 즐거운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오메가3의 경우는 FDA가 말하는 표기법에 따르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함량을 고려해야 해요. 반올림을 해서 적어 보이거나 많아 보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정 수준은 실제 함량과 차이가 나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000mg 이상일 때는 가장 가까운 수의 10의 배수로 반올림하고 1000mg 미만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의 배수로 반올림, 50mg 미만일 경우에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3mg이면 1000mg으로 표기할 수 있고요. 995mg이면 1000mg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하실 만큼의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 함유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 함량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보통 100g당 오메가3가 1.7g 정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보충제로 따지면 1700mg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어를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그냥 한 스푼 떠드시거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골고루 드시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챙겨 먹는 게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원료와 정제 과정을 거친 순도 높은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게 편합니다. 원료는 보장된 브랜드를 고집하시면 대부분 좋은 오메가3 제품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오메가, 프랑스의 폴라리스, 독일의 KD 파르마, 노르웨이의 GC리버, 독일의 바스프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고품질의 유명한 오메가3 원료 회사는 독일과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오메가3 인증은 IFOS가 대표적인데요. 인터내셔널 피쉬 오일 스탠다드 국제 어유 기준 프로그램으로 오메가3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이 인증은 별 5개, 5스타 등급제가 있는데요. EPA와 DHA의 실제 함량이 라벨에 표기된 수치와 일치하거나 더 높을 것, 산패도 수치가 10 이하일 것, 중금속 및 환경오염 물질이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을 것, 방사능 및 미생물 오염이 없을 것,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IFOS 5성 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품질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IFOS에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 IFOS 인증했다 하면 5성 등급이 많다고 하지만 3성 이하나 4성 등급에 머무르는 제품일 경우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IFOS라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는 건 잠깐 멈추시고 너는 몇 성이니?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메가3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아스타잔틴이 함께 있다면 더욱 좋다는 것, 그리고 오메가3는 듣던 바와 같이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수 영양소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